만해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시야. 일제강점기 때의 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당신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한용운의 시의 당신은 뭐 항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 여러 가지. 조국, 이거는 일제 식민지를 겪고 있는 조선인의 입장에서 당신은 조국.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님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 연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님이니까 당신은 절대자 부처님이 될 수도 있어. 아니면 불법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 이거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본문을 잠깐 보고 정리를 다시 해줄게. 당신이 가신 뒤로, 자, 떠올려봐. 일제강점기 조국의 주권을 상실했어. 우리가 님의 침맥에서 나오지만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주권을 상실한 걸 님이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러면 당신이 갔다는 얘기는 조국이 주권을 상실했다, 혹은 연인이 떠났다, 부처님이 내 안에서 멀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가 없대. 왜? 이게 절대적이란 말이야. 절대적. 그러니까 삶의 절대적이고 스님으로서의 절대적이고 조선인으로서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같다고 하더라도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삶의 지표요, 조선인으로서의 목적이고 목표고 뭐 이런 거니까. 까닭은, 자, 이유를 밝혔는데 뭐냐면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신을 위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나를 위해서 잊을 수가 없대. 왜? 당신을 잊으면 고통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고통 극복을 위해선 떠났지만 당신이 있어야 된다고. 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 되겠지. 자, 이런에서는 좀 약간 쓸쓸한 느낌이 나. 자, 2연으로 가볼게.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이건 뭐 농부라면 경작할 땅이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조선인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 현실이지. 일제강점기 현실. 조선인으로서는 조선의 주권을 뺏겼단 말이야. 추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지, 그지? 경작할 땅이 없으니까 심은 게 없고, 심은 게 없으니까 추수할 게 없지. 그렇다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먹을 게 없어. 자, 상황을 좀 한번 떠올릴게.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이건 뭐 훌륭한 양식은 아니지, 그지?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이 거지는 인격이 없다. 그럼 주인은 조나 감자를 꾸러 온 나를 거지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거지는 인격이 없는 거야. 그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를 도와주는 건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말했어.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은 완전히 거지 취급당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거지는 바로 우리 민족을 말한다. 우리 민족이 지금 삶의 현실이 이렇게 거의 거지 취급을 당하며 살고 있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뭐 억울함도 좋고 뭐 슬픔도 좋고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 당신이 중요하단 말이야. 왜 중요해? 여기서는 주인이라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일본인도 되겠지만 부유한 사람이 자신을 거지 취급했어. 그리고 이거를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상황이란 말이야. 비인격적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그때 떠올린 게 당신이야. 그러면 당신은 비인격적인 그 핍박을 받고 그런 상황,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당신을 봤다는 얘기, 이게 힘이 된다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비인격적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당신이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민족이 주권 상실하고 지금 식민지 백성으로서 억압받고 수탈당하고 있을 현실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지요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번엔 거지가 아니라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에 겸하여 민족도 없습니다. 민족은 보통 호족이라고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뭐고 어디서 태어나고 본이 어디고 막 주소가 어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호족이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나라 이름 백성이기 때문에 민족이 없잖아.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뭐지? 일본인 이름으로 창씨개명해야 되잖아. 원래 이름은 조선인의 이름인데 실제로 뭐 민족에 올라갔던 이름은 창씨개명한 이름.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민족이 없는 거잖아. 나라 이름 백성, 민족이 없는 백성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고 우리 민족을 말하고 인권이 없대. 인권이 없는 주제에 무슨 너가 정조를 지킬 거냐? 정조, 순결, 지조. 그러면 능욕하려는 장군. 자, 여기서 능욕하려는 장군. 우리에게 치욕을 안기는 장군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력이란 말이야. 힘.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일제를 상징하는 거겠지. 그치? 조선인,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을 능욕하려는 장군은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던 일제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를 항거한 뒤, 자, 저항했다고.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 자, 이런 능욕을 당한 건 능욕하려는 장군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이건 우리가 주권을 상실하고 힘을 다 빼앗겨버린 이 나라 잃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찰나에 그때도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항하는 힘, 불의에 항거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당신이란 존재고 거기서부터 원동력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두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라고 하냐면 윤리며 도덕이며 법률은 칼과 황금의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대. 칼과 황금. 그러면 여기서는 칼은 뭐야? 권력이고 황금은 돈이라고 얘기해. 돈. 됐지? 권력과 돈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윤리며 도덕이며 법률.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건 얘네들이지.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결국 권력이며 돈이며 이런 것들은 허무한 거다. 허망한 거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윤리, 도덕, 법률, 정신적인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지. 자, 그리고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끝나지 않은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를 칠할까? 자, 요거는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영원히 사랑받는다는 얘기는 죽을까라는 죽음에 관한 얘기를 떠올리는 거고,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잉크칠을 해버리면 역사를, 즉 식민지 현실을, 역사를 부정할까? 그 다음에 마지막 술을 마실까? 자포자기할까? 지금 현실 때문에 선택지가 3개 있다. 죽을까? 아니면 이 식민지 현실의 역사를 부정할까? 아니면 술 마시고 자포자기할까? 망설일 때 이때도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럼 결국 이 당신은 죽으려고 하는 마음, 역사를 부정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마음, 1, 2, 3의 부정적 상황, 1, 2, 3 좋은 게 아니니까 부정적 상황에 1, 2, 3이지. 이 3가지 상황에서 삶의 의지, 회복의 의지,
이런 것의 원천이 되는 힘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을 잊으면 안 되죠. 당신을 잊었다면 죽는 거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신이 떠나고 난 뒤에도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요 4연으로 됐는데 1연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 1연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딱 나왔어. 당신을 잊지 못하는 이유. 당신을 잊지 못하는 이유. 한마디로 얘기해봐. 나를 위해서. 2연. 거지 취급받는 거지. 주인에게 거지 취급받는 모멸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물론 맨 마지막에는 당신을 봤어 그때. 그 다음에 3연으로 갔더니 능욕하려는 장군에게 저항했다고. 항거했다고. 그때 역시 당신을 보았다는 얘기야. 3연의 내용은. 4연은 1, 2, 3 부정적 현실에서 힘들어할 때 그때도 당신을 보았다라는 내용의 시란 말이야. 전체 4연으로 돼 있어. 자, 봅시다. 자, 이 시는 사실은 뭐뭐 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경어체 표현이라고 그래. 경어. 공손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마치 노래 같아. 그렇지만 당신 같은 상징적인 의미의 시어도 등장하고요. 황금 칼, 능욕하려는 장군 이런 거 다 상징적이야. 그 다음에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줄글처럼 썼잖아. 이것도 조심해야지. 산문이다 그러면 안 되고 산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당신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니까 절대자도 되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절대자 부처님도 되고요. 조국도 되고요. 뭐 사랑하는 연인도 되고요. 이성적인 감정으로 한다면 다 해당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 결국은 당신이 떠났지만 주권을 상실했지만 나는 끝까지 저항할 거예요. 그러면 독립의 염원을 간직하고 있어? 네. 끝까지 저항의식을 갖고 있다. 주권을 상실했지만 광복에 대한 염원을 놓지 않았다. 뭐 이게 주제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상징적인 현실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라 잃은 백성은 상징적 현실, 먹을 것도 다 떨어진 거지 같은 거, 알았니? 능욕당하는 존재, 삶을 부정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뭐 그런 신세로 전락한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부재하는 누구야? 님이지 누구야? 님에게 말하듯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 님은 갔어. 없지만 님한테 얘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대답하는 사람이 없지만 대화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틀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민족도 없는 사람은 인권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일제강점기의 조선인들이 우리 민족이 천대받고 또 능욕하는 장군의 능욕을 당하는 그런 어떤 여인으로 지내면서 그런 상황이 주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슬픔, 절망, 분노 막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같지만 잊을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이련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련이란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당신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가 없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이걸 역설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나를 위함이라고 얘기했잖아. 나를 위함. 따져보니까 여기 있네. 능욕받을 때 버티는 힘. 당신. 거짓 취급을 받을 때 그걸 참아내는 힘. 저항하는 힘. 뭐 이런 것들이 다 당신으로부터 나오잖아.
그러면 당신을 떠올리는 건 결국 나를 위함이죠. 이런 역설적 표현도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인권이야, 인권. 인권도 무시당했지. 정절, 정조. 이것도 유린당하는 절망적 상황이 바로 일제강점기 부정적 현실이란 말이야. 그때마다 저항할 수 있고 불의에 항거할 수 있고 폭력에 항거할 수 있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당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신을 잊을 수가 없겠죠.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있잖아. 그런 내용 나와. 권력과 금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온 것들이 사실은 온갖 정신적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칼과 황금은 연기라고 그랬잖아, 연기. 다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별 볼 일 없는 거였더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스님의 스님, 만의 스님, 메시였어. 자, 아래에 있는 문제풀이 한번 볼까? 1번.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으면 X. 특정 시구에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시의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자, 여기 뭐 경어체 문장 뭐뭐 했습니다. 니다. 비읍니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자, 위에 보세요. 자,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구가 반복되고 있다. 경어체는 존댓말이라고 비읍니다라고 사용했고요. 그러면 당신에게 경건한 태도가 드러나겠지. 이것도 맞았고, 대화의 방식을 사용하여 사실 님은 여기 없지만 님에게 하듯이 얘기하고 있다 그랬지. 사회적 소통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소통에 대한 화자의 의지는 아니고요. 부재하는 님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 얘기를 듣는 걸 전제해서 자신의 어떤 정서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해볼까? 보기를 바탕으로 위글을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영우는 내 시는 승려이자 독립운동가 또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의 삶의 궤적에 연관돼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제강점기 현실 독립운동가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해석하면 조국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의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님, 당신은 조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 뭐로 본 거야? 독립운동가로서의 님과 당신은 조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적 상황은 조국을 잃어버린 일제강점기 현실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독립운동가로서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시를 통해 조국과 국권의 상실의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 1번. 당신을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나를 위함이라고 그랬지. 자, 시인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이다. 국가는 왜 필요하죠? 국민을 지켜줘야죠.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조국이 왜 필요하냐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관점은 독립운동가로서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다음에 땅이 없으므로 집도 없고 민족이 없다. 이거는 국권 상실을 의미하는 거고 이 역사적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이 정도라고 해. 땅도 없고 거지, 집도 없고 인권도 없고 다 없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슬픔을 화하는 찰나 조국을 잃은 국민으로서 이것도 식민지 백성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 그 다음에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에서 시인은 국권 상실의 원인을 나라의 윤리, 도덕, 법률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건 아니죠. 됐니? 그러면 윤리, 도덕, 법률이 없어서 국권을 상실했다고? 자, 보기에서 그런 내용,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이럴까? 그 다음에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를 칠할까? 이럴까? 술을 마실까? 이럴까? 어떤 것도 이렇게 딱 결정하지 못한
정신적 방황과 갈등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런 때 누가 필요하다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나를 잡아줘야죠. 그러니까 당신이 잊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기는 윗글에 읽을 학생이 글이다. A, B에 들어갈 시어를 한번 찾아볼까? 자, 문학작품에서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 이게 현실 반영론이고, 아까 얘기를 안 했네. 이거는 우리가 문학작품 감상방법에서 작가 표현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해석을 이렇게 독립운동가 관점으로 하면 이게 바로 현실 반영론이라고 하는 거지.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 현실이 반영됐다면 이건 독립운동가라고 얘기한 거지. 여기는 지금 밑에가 그냥 사회문화적 배경이니까 현실 반영론이야 이건.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작 시기에 약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빈약했대. 그럼 약자는, 사회적 약자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지, 그지? 이 시를 보면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주인과 장군,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 거지와 여성,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모욕하고 능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게 약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란 말이야. 자,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각기 민족이 없고요, 정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민족이 없다는 건 인권이 없는 거고요, 정조가 없다는 건 마음대로 능욕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시어로 쓴다면 이들에게 민족이 없기 때문에가 시작되는 거고 정조가 없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를 갖다가 포함시키면 된다. 알겠지? 여기까지.